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약칭 민주유공자법이 지난 4일 정부, 여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가짜 민주화 유공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짜 민주화 유공자 유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62.2%로 집계됐습니다. 없을 것은 24.6%, 잘 모름은 13.2%로 집계됐는데요. 가짜 민주화 유공자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남녀 무관하게 모든 지역, 모든 연령에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개같은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민주당 이 잡것들,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조선 수계 김정은이 지난 12일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를 시찰한 현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되는데요. 13일 북한 매체 사진을 보면 흰색 체키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앞 테이블 탁자 위에는 담배, 재떨이, 음료 등과 함께 폴더블 폰으로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70% 넘는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의 화웨이와 오포 등의 뒤를 잇는데요. 제조사가 어딘지는 불분명하지만 폴더블 폰이 맞는다면 중국을 거쳐 제품이 은밀히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혹시 문재인이 준 거 아니겠지라고 비꼬며 김정은도 쓰고 싶어하는 삼성 폴더폰이란 게. 공산당 좌파 저것들은 항상 미제타도 자본주의 나빠요 반일거리면서 자녀는 미국 유학, 일제 일본 여행, 자본주의 상징만 쓴단께라고 또 비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인민들에겐 공산사회주의 삶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자본주의 사회 단맛을 쪽쪽 누리고 있는 북조선 종갓나 새끼들입니다. 한편 한국이 북한에 빌려준 대북 차관 규모가 1조 3,3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84차례나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상환을 미루면서 이자만 1,000억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북 차관 원금과 연체된 이자를 합친 규모는 10억 1,99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약 1조 3,326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차관 시점을 살펴보면 1조 3,326억 원 중 1조 2,200억 원이 김대중 김정일 회담 계기였고 좌파 정권 집권 시기인 2000년에서 2008년 제공한 것입니다. 이후 북한은 84차례나 독촉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출입은행 경제협력부는 자주인 조선무역은행의 연체 발생 이후 총 84차례 상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속적으로 상환 독촉 및 향후 정부와 차관 처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안이하게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새로운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북한의 해외자산 압류 등 위반한 차관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12일 남영진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남영진 이사장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말과 연초 지역의 한 영농법인에서 확인되지 않는 물품을 수백만 원어치 수차례 법인카드로 구입했고 같은 지역 다른 업체에서도 수십만 원어치 정체불명의 물품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품을 산 업체가 있는 곳은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자택이 있는 지역에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며 고향 근처 출입 반복해서 이루어져 불법 사용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또 남영진 이사장이 같은 기간 법인카드로 회사 근처 중국 음식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 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지출했다며 자장면 430그릇에 달하는 회사 돈이 하루 동안 지출된 점은 적자와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 이사장은 이미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큰 위기를 불러 공영방송의 죽음을 재촉한 책임으로 사퇴해야 정상이라며 법인카드 관련 의혹을 실토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파 성향인 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와는 별개의 조합인데요. 짜장면 430그릇 삼킨 대식가 KBS 이사장님, 그거 혼자 꿀꺽 삼킨 게 아니라면 증인 430명은 있으시겠죠?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만약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민주당, 민노총 1심 동체 국정조사, 대장동 국정조사, 백현동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 송금 국정조사, 그리고 여배우 스캔들 국정조사까지 365일 내내 이재명 대표 관련 국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제발 우리 국민 모두의 위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정쟁에 이용하는 수준 낮은 정치 좀 그만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민노총은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를 힘들게 하면서 감히 이순신 장군을 이용하고 있다며 어제 민노총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고 민노총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 시위대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갈 수 있나라며 민노총이 부르짖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 우리 안보를 팔아먹는 주장을 듣는다면 이순신 장군이 혼쭐을 내실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무분별한 괴담과 선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장해찬 최고위원은 우리 어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양평 군민들은 뒷전인 민주당, 민생을 외면하는 민주당, 국민 여러분께서 혼쭐을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입장문을 통해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하자 이에 조국 획서 공동저자 김경률 회계사는 김동연 지사 비판 발언을 겨냥해 금융계 출신과 마피아의 합성어인 무피아 아니랄까봐 기회주의적으로 끼어들어서 숟가락 얹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김경률 회계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뭐 시민운동이다, 뭐다 해서 가장 흔하게 접한 관료가 무피아인데 개인적인 내 느낌은 기름장어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그리고 실제 접해 맞닥뜨렸을 때 거짓말이 기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거짓말이란 것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뭐랄까 상대를 개무시하는 그런 것이라며 니들에게 거짓말 친다 한들 니들 귀찮아. 그냥 이 자리를 빨리 쪽내고 싶어 하는 게 연상되는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가 신박한 걸 들고 왔다. 원안 대비 55% 변경이라면서 진짜 상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다. 뭐 맞다면 맞다. 주장인즉슨 물리적 지도상의 거진 줄을 100% 분모로 이후 변경안을 분자로 산출한 것이라고 김동연 경기지사를 창조준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사들도 비율을 구할 때 의사결정 사안과 인과관계가 뚜렷한 것을 가져와서 쓴다며 내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기타 예타 분석들에 비추어 원안 대비 변경안을 비교하는 데 많이 쓰이는 것은 투입원가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동안 경기도정에 파묻혀 잊혀졌던 김동연이 얼굴 내비치는 거 보니 총선이 다가오긴 하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선 이상민 의원이 12일 20명 이상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과 유쾌한 결별이 되려면 재원이 해결돼야 하고 2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다르고 지금 같이 할 공통 기반도 없다며 거대 정당에 있다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 위에 같이 있으면서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나 권력 싸움할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분열은 나쁜 것이고 또 통합은 선이라는 고정된 프레임도 극복해야 한다며 결별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쿨하고 유유하게 결별하고 선의의 경쟁,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위해 일당 이당이 되면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앞서 3일에도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며 분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